얼마 전 폴란드군에 인도된 FA-250GF가 최초로 단독 비행을 수행하며 폴란드 최초의 FA-250 파일럿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250이 도착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비행 소식인가 싶겠지만 이번 비행은 오로지 폴란드 파일럿에 의해 이루어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비행이었는데요. 그런데 한포일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는 순간에 맞춰 폴란드의 KF-21 도입 논의도 다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에 붙여진 인도네시아 국기를 드디어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FA-50이 인도되고 지금까지 FA-50의 폴란드 파일럿과 교관으로 파견된 한국인 파일럿까지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제 미그기를 몰아왔던 폴란드 파일럿들에게 서방식 전투기인 FA-50은 낯선 부분이 많았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국인 파일럿이 동승했던 것인데요. 전투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귀중한 파일럿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죠.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 비행을 통해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최초로 한국 파일럿이 동승하지 않고 단독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는 폴란드가 완전하게 FA-50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FA-50을 직접 탑승했던 폴란드 파일럿의 소감을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nął rok w przybliżeniu, kiedy dowiedziałem się, że będziemy uczestnikami kursu na samolot F-50 w Korei Południowej. Długotrwały, żmudny i pracochłonny okres przygotowania, odbierania pierwszych samolotów, nadzorowania ich, przejmowania, przygotowania dokumentacji wszelkiej do tego, żeby móc rozpocząć tutaj szkolenie. Cały proces od momentu przygotowania się do lotu do zakończenia tego po debriefingu to jest szereg procedur, za którymi trzeba podążać. W czasie lotu też to jest kilkadziesiąt procedur, elementów, jedno po drugim, na którym trzeba się skupić, więc tak naprawdę nie ma czasu skupiać się na jakichś emocjach, przychodzi na to moment później, jak już człowiek zakończy debriefing, omówi błędy wszystkie, przeanalizuje lot szczegółowo, wykonałem zgodnie z planem, natomiast szczegóły oczywiście omówię z instruktorem. Tęskni się trochę za tymi zadaniami właśnie, za dyżurem bojowym, za tymi momentami, kiedy trzeba pokazać pazurę. No tak, to jest ta przysłowiowa marchewa. Nie możemy się doczekać, kiedy osiągniemy ten etap. Natomiast to jest jeszcze długotrwały proces, jeszcze wiele lotów przed nami, wiele pracy, ale dzień po dniu wykonujemy szereg tych. Fajnie się lata? F-50? Potwierdzam. FA-50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파일럿은 한국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야책 스톨라렉 소령이었는데요. 1차 교육 대상자였던 스톨라렉 소령은 지난 2월부터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약 10주 동안 기본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비행단에서 7주간 전투기 입문과정을 수료한 후 6월 22일에 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폴란드에 FA-50GF가 도착한 이후 한국 교관과 몇 차례 훈련 비행을 실시했었고 이번에 완전히 독립 비행을 실시하며 폴란드 최초의 FA-50 파일럿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스톨라렉 소령은 연습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동을 수행했고 FA-50의 뛰어난 기동력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 비행에 대해 FA-50의 항공기 엔지니어인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우리 기지에 있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미그-29의 30년 역사를 끝내고 현대 FA-50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고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즈브롱이나는 폴란드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FA-50 단독 비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폴란드에서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연이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인 PGG 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이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PGG 그룹 자체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며 흐바웩 회장 역시 폴란드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폴란드군 현대화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참여가 아닌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여 KF-21 블록2 개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KF-21 블록원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나 폴란드와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 언론에서 진행한 카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KF-21 개발 협력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FA-50 단독 비행이 이루어졌던 지난 16일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국제사업부장인 김재홍 부사장과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기자는 폴란드에서의 KF-21의 전망과 카이는 폴란드와 KF-21 개발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넸고 김재홍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습니다. KF-21에 대한 폴란드 측의 참여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협력의 구조는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부 부품 생산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만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예비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FA-50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PGG그룹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에서도 KF-21 협력에 대한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육군은 유럽 최대 규모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군은 FA-50을 도입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이 없었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FA-50 48기 구매에 이어 지난 미국에서 F-35A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급과 로우급 중간을 채울 미들급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이의 발빠른 납품으로 FA-50 10대가 폴란드 공군에 합류했지만 기존의 미그-29, 28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수호 22 전폭기도 전량 퇴역 예정이라 오히려 폴란드 공군의 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엔 EU의 지원을 받는 폴란드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공급 지연 문제와 더불어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KF-21 도입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김재홍 부사장은 F-35와 F-16과 비교해 KF-21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KF-21을 F-16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F-16은 뛰어난 4세대 전투기이지만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하이급 전투기 F-35와 미들급 전투기 사이에서 매우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2개의 비행대대가 더 필요하고 KF-21은 이러한 틈새를 아주 잘 메울 수 있습니다. 그 예로 KF-21은 F-16과 달리 5세대, 6세대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F-16 바이퍼와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설계에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 개량을 고려하고 만든 전투기이기에 딱 중간 지점이 필요한 폴란드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인데요. 실제로 카이는 KF-21 블록3 모델을 통해 5세대를 달성하고 이후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티를 통합하여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KF-21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제트 엔진을 구매해 수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ADD에서 구매한 모델은 우크라이나 모터시치에서 개발한 무인기용 제트 엔진 AIE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급 엔진과 동급의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에 투입할 전투기도 없어 허덕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항공기 엔진을 사오나 싶겠지만 소련 시절 항공산업의 중추였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이기에 러시아와 비교해도 엔진 설계에 있어서는 크게 안 밀리는 항공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술력을 흡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공기업 인수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견제로 물 건너간 적도 있었죠. 이번에 수입한 우크라이나제 엔진은 현재 ADD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KUSLW의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에 앞서 기체의 테스트를 위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성했다는 뜻으로 KF-21의 양산과 맞춰 함께 날아오를 로열 윙맨들도 곧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들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인데 하루하루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 항공산업. 멈추지 않는 향상심이 있었기에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방산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F-21이 유럽 하늘까지 점령할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